만나는 끝점에 이걸 10점으로 두고요, 만점을. 가운데 원을 또 하나 그리는 거죠. 여기를 5점으로 두는 겁니다. 원의 중심은 몇 점이에요? 0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 8가의 영역을 여러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돈이 중요해. 돈, 건강, 가족, 친구, 우정. 예를 들면 이제 뭐 직업 혹은 내 비즈니스, 창업을 하시거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렇게 8가지 이상 정하시고 현재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 10점 만점에 10점인데요. 어떤 것은 10점 만점에 3점, 2점, 1점 이렇게 약할 수도 있죠. 만약에 몸이 아파서 병에 누운 사람이라면 건강이 1점, 2점, 3점 정도로 낮겠죠. 그래서 원을 그리고 선을 연결해 보시면 이 원을 통해서 이 삶의 밸런스가 얼만큼 깨져 있는지, 그러니까 쑥 들어가 있는 부분, 점수가 낮은 부분은 삶의 밸런스가 깨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령이 뭐냐면 이 삶의 밸런스가 깨진 부분을 빨리 찾아서 이 부분을 전체의 평균, 예를 들면 8가지가 평균이 8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보니까 2점이에요. 그럼 6점이나 갭이 생기죠. 이 갭을 어떻게 빨리 극복할 것이냐. 이것을 우선적으로 적어도 내 삶의 밸런스 8가지 영역 중에서 가장 최소치 첫 번째, 두 번째 혹은 세 번째까지 낮은 것들은 평균 점수로 빨리 올리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만약에 건강의 문제다, 가족이 문제다, 돈이 문제다, 친구 관계, 대인 관계가 문제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다, 내 자신에 대한 정신적인 건강이 문제다, 이런 다양한 문제에서 평균치를 밑도는 것들을 올리는 계획을 우선적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21일 이상, 3가지 이상을 삶의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예를 들면 건강을 위해서 그럼 내가 매일 1시간씩 걷기를 실천하겠다. 그러면 21일 동안 체크 포인트를 만드셔서 계속적으로 기록하면서 관리해 나가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대인관계에 어떤 좀 약점을 갖고 있어서 대인관계를 좀 올리고 싶다. 현재 10점 만점에 4점인데 평균 점수에 8점 오르고 싶다. 그러면 이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거냐. 예를 들면 처음 보면 그럼 무조건 사람들한테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는 것을 실천하겠다. 이걸 미인대칭이라고 하죠. 이렇게 미인대칭을 보자마자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를 하되 칭찬을 한다. 이런 걸 실천하겠다. 이것도 21일 포인트로 만들어 보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재테크 다 좋은데 돈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쓰는 것 그리고 버는 것, 만약에 주부라면 주로 쓰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삶에 살면서 지출하는 영역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 예를 들면 뭐 먹는 것에 몇 프로, 아이들 뭐 과외 학원 보내는 거에 몇 프로, 그리고 내 자신이나 뭐 이런 식비 외에도 뭐 문화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분류가 되죠. 근데 생각보다 좀 많다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서 예를 들면 제가 권장해 드린다면 자녀들의 사교육비예요.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오랫동안 공교육을 지원해 왔던 이유는 뭐냐면 사교육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학생들의 미래의 학업을 통한 성공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사교육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교육을 통해서 아이가 자발적인 자기 주도성이 아닌 타인의 주도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실은 학교의 공부도 자기주도 학습은 아닐 수 있죠. 그런데다가 사교육을 또 간다는 것은 학원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자기주도가 아니죠. 과외를 받는 것 자기주도일까요? 아니죠. 독서실에서 공부한다는 거 자기주도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공부한 시간이 많은 아이들은 성적이 올라가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연구,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디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교육을 높인 경우 예를 들면 학원의 시간을 하루에 8시간씩 가능한가요? 뭐 종일반 아이들은 8시간도 하죠. 이렇게 새벽까지 12시까지 뭐 11시까지 이렇게 하고 성적이 올라갔는지를 체크해 봤더니 오히려 떨어지거나 유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을 들이는 시간에 올려야지 사교육으로 하는 것은 성적이 올라가지 않을 뿐더러 결정적으로 제가 왜
학업을 통한 성공의 가능성은 낮다고 말씀드리냐면 진짜 중요한 학업, 학습 희열도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실증이 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결국 학자가 될 수 없고 공부를 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교육을 낮추는 거, 이런 비용이 확 줄겠죠. 사실 지금 이 사교육비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잘 아실 겁니다. 크게 돈을 많이 버는 고위층의 대부분 비리의 원인이 자녀들의 유학입니다. 자녀들을 유학 보내느라고 예를 들면 연봉 뭐 1억에서 한 2억 정도를 받는 아주 유명한 대학의 교수나 변호사 이런 뭐 분들조차도 맞벌이를 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녀가 하나만 유학을 보내도 그런데 둘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팔게 되죠. 실제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학을 보내지 말라 이런 건 아닙니다. 유학을 보내더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보낼 수 있는 곳들을 찾아보라는 거죠. 유학을 보내더라도 현명하게 지혜롭게 보내시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자녀가 학원을 평균 3군데 이상 보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을 갈 텐데 어떤 경우는 뭐 5일을 가는 경우도 있고 주말반으로 해서 뭐 몰아서 학습하는 경우도 있는데 3개를 보낸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싼 데가 30만 원, 비싼 데는 50만 원에서 60만 원. 만약에 아주 비싼 데야 뭐 최소한 100만 원이 넘으니까요. 제외시키고. 만약에 한 40만 원을 평균 잡는다 하더라도 세 곳만 보내도 3, 40이 120만 원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 지역마다 금액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본다면 낮게 잡아도 한 90만 원, 30만 원씩 잡으면 높게 잡으면 50만 원이니까 150만 원. 평균 잡아서 한 120만 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뭘 해요? 부모가 이 교육을 받는 겁니다. 이 책을 먼저 사시고 이 책을 샀다라는 것을 가능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에서 할인해주는 교보문고 같은 데서는 10% 할인을 해줘요. 그리고 5% 적립을 해줘요. 그런 데서 사고 영수증을 저한테 보내시면 문자로 그냥 보내시면 돼요. 간단하게 영수증 찍고 보내시면 제가 이 교육을 무료로 안내해 드릴 뿐만 아니라 제가 정규 부모 코칭, 과거에 이제 이게 자기도 학습 코치 상급입니다. 이 상급을 가지고 방과후 수업을 들어갔던 분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정식으로 방과후 수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직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2급까지를 하셔야 되고 또 원하시는 분은 3급까지, 1급까지를 합니다만 상급만 해도 자녀를 사교육을 줄이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법 제가 팁을 잠깐 드렸습니다. 이렇게 삶의 밸런스에서 어느 부분을 줄일 것이냐 조정해 나가실 거냐 정해서 이제 워크시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꿈찾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꿈찾기를 할 때는 be, know, do 그리고 시간 10대, 20대서부터 만약에 부모님을 한다면 50대부터 100세까지 쭉 10년 단위로 혹은 5년 단위로 그래서 be, know, do에서 be는 존재라 그랬죠. 최종 마지막에 뭐가 될까? 어떤 존재가 되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삶의 밸런스 8가지 영역으로 가지고 존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50인데 부모도 살아있고 자녀도 있어요. 만약에 만 50인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으냐. 예를 들면 부모로서의 존재 그리고 내가 살아계신 부모님의 자녀로서의 존재 또 다르죠. 나는 효녀가 되고 싶다, 효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부모로서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냐는 거죠. 현명한 부모가 되고 싶다. 아이들 잘 기르고 싶다. 내가 만약에 30대인데 어린 자녀를 두고 있어요. 초등학교 이제 1학년, 3학년. 어떻게 어떤 자녀의 부모가 되고 싶냐. 그죠? 또 만약에 내가 가정의 어머니잖아요. 그죠? 가정의 어머니로서는 어떤 어머니가 되고 싶은지. 또 남편의 입장으로 볼 때는 남편에게 내가 부인이 되겠죠. 어떤 부인이 되고 싶은지. 이 B라고 하는 것은 존재예요. 만약에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느 정도의 재물을 갖춘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래서 이 doing과 have와 know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를 통해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쭉 보시면 24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를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꿈찾기를 100개 이상 해서 그 중에 10개를 찾고 그 10개 중에서 다시 3개를 찾고 이 3개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3개를 하나나 2개 혹은 세 줄의 문장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내가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놔야 돼요. 내 책상 위에, 다이어리에, 가계부에, 학생이라 그러면 핸드폰에, 매일 앉아 공부하는 공부 책상 위에 혹은 바닥 유리 밑에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계속 읽어야 됩니다. 이 3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5글자네요. 이 5글자를 아시는 분은 또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또 좋은 기회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뭐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이 5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이 5글자로 된 것이 결국은 3가지 내 인생 사명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만약에 내가 10대의 자녀라면 20대에 이룰 첫 번째 중요한 꿈, 이 꿈을 이룬 이유는 이것이 되기 위해서죠. 이것이 된 이유는 바로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3가지를 합쳐서 문장으로 만드는데 한 문장 혹은 2문장, 3문장까지 짧은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매일 읽을 필요가 있다. 이것을 만약에 매일 읽고 매일 읽으면 3번 이상씩 쓰고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1년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제가 실제로 이것을 꽤 오랫동안 해봤어요. 최근에는 하고 있지 않은데 한 3년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100% 365일 곱하기 3년 다 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한 365일 중에 200일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잊어버렸죠. 그리고 우연히 제가 오래전에 썼던 다이어리를 봤어요. 거기에 제가 썼던 제 인생의 중요한 3가지를 단어로 썼던 이 뭐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썼던 100가지의 꿈들을 한번 보게 됐죠.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10가지 꿈, 이 10가지 꿈은 10대 과제, 내 인생의 10대 과제라고 말합니다. 이 10대 과제에서 다시 뽑은 3가지를 이 5자로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놀랍게도 이 100가지 꿈이요. 거의 한 97%가, 그러니까 100가지 중에 한 97개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은가요? 불과 3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심지어는 아주 사소한 꿈까지도 이루어졌어요. 저는 굉장히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그 음악 리더를 봉사를 했어요. 교회에서 찬양 리더를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큰 교회에서 찬양 리더가 돼서 그 팀들을 좀 이루고 싶다. 이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것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도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에서 팀을 만들어서 이미 제가 팀을 독립시키고 저는 또 다른 팀을 만들어서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놀랍다. 이런 쓰는 힘, 적자 생존이라고도 말하죠. 이 적는 자만이 살아남고 적는 자만이 꿈을 이룬다. 그런데 이것은요, 최근에 보니까 뭐 한 4조 원인가요? 한국인으로서 4조 원을 갖고 있는 개인은 많지 않겠죠. 자산 가치가 한 4조 원을 갖고 있는 한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는 매일 100번을 적는데요. 자기 꿈을. 그래서 저도 4자로 줄여서 요즘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불과 한 20년이 안 된 거죠. 10 몇 년 만에 4조 원의 부자가 됐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제가 그래서 이 적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 제가 과거에 리더십 쪽에 아주 그 강사로서 열심히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3년 정도 하면서 제가 전 세계의 최고의 리더십 강사의 강의를 거의 다 들어봤어요. 정말 유명하다고 하는 분부터 별로 알려지지 않은, 한국에는 소개되지 않은 분까지 다 들어봤는데요. 책,
비디오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 쪽에는 비디오, 오디오도 많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한결같은 공통점은 뭐냐면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시화, 시각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이 다섯 자를 문장으로 만들고 이 문장을 30초 CF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업체가 일본에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한번 이걸 창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가 창업하신다면 제가 그걸 첫 번째 고객으로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의 인생 이거 답을 말씀드릴 뻔했네. 이 다섯 자를 CF로 찍는 거죠. 그래서 CF 30초 혹은 20초 혹은 10초 이렇게 찍어서 매일 보는 겁니다. 그 동영상을 매일 보는 거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요 놀랍게 변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1년간 했는데도 내 삶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저에게 AS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는 1년간 정말 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제가 무료로 그분에게는 코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1시간 이상 제가 그분에게는 코칭을 꼭 무료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꼭지 1장 부모 코칭 첫 단계 부모의 첫일 자녀의 가슴에 황금 씨앗을 심어주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